자, 상황이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네. 건강을 챙기셔야죠. 이번에는 치유 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때이른 추위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왔다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감기나 폐렴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시간은 면역력 잡는 법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루 한의사 그리고 차윤환 숭의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교수께서는 우리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만 뵀는데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형 김민석 씨.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중에 감기 질환 언제 많이 걸리세요? 아무래도 겨울이죠. 실내에서 겨울. 실내로 네. 나가면 온도차 많이 나니까. 네. 저는 나가면 콧물부터 쫄쫄 흘려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콧물을 흘리면 정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데 콧물이 주르르 내려오면 네.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준비물, 손수건 항상 들고 다녀요. 요즘. 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겨울철에 잔병 치레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면역력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이제 몸이 이 몸 계속 쓰니까 네네. 1년 내내 똑같은 몸인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이 몸에다 입히는 옷들은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갈아입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이 훨씬 더 생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추운 것도 있고. 또, 건조하기도 하잖아요. 네, 건조하고 또 먹는 것도 또 네.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면역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어떤 그런 힘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몸 안을 잘 보호하는 우리 내부의 어떤 기혈관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큰 넓은 의미에서 이제 네. 그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겨울에 제일 힘드니까 아무래도 병들이 이제 감염되기 훨씬 쉬운 거죠. 네. 약간 억울한 거는요. 예. 겨울 되면은 살이 보통 쪄요. 네. 살은 찌는데 면역력은 더 약해졌다니까 네. 억울하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 그 아이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체격은 좋은데 체력은 안 좋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오히려 네. 살만 찌게 되면은 그 바탕이 되는 건강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을 네. 찌우는 거는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언젠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그 대변.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지. 네네. 그 자체가 면역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못 먹고 힘들 때는 이제 말랐던 사람보다는 대체로 살집이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저 사람이 통념상 지금까지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장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가 나오면 네. 인격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좋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가난의 상징 혹은 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어떤 예. 상징이 돼버린 생각이 거죠. 많이 바뀌었죠. 예. 네. 네, 인격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독감 얘기도 아까 했고 A형 독감이다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네. 이 독감이 셀레늄 수치가 낮아서 생긴다면서요? 일단 그 셀레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몸에 네. 들어오면 이제 항산화 작용 또는 이제 활성산소 억제 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얘기하면 전곡류, 예. 그다음에 이제 어패류 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랍스타랄지 네. 또는 참치랄지 아. 가자미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하루에 권장되고 있는 권장 섭취량이 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를 이제 환산을 하면 네. 참치 70g. 참치 캔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캔 작은 거 하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참치캔 하나 정도를 드시면은 오. 셀레늄을 원활히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참치캔 하나라고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뭐 캔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만한 거 작은 캔부터. 아까 말씀하신 가장 작은 캔, 고객 네. 70g이라는 얘기예요. 예. 네, 또 원장님 그 네. 면역력 하면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특히 만성 스트레스가 무서운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그림으로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네, 뭐 네.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스트레스가 실제로 문제를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순환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실제로 호르몬 관계에 교란이 일어나서 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에 관련되어서 요즘 간이 테스트를 네. 하는 그런 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그림들을 이제 잘 네. 살펴보면 예. 이제 이 흐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게 되면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거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네. 보고 있으면은 예. 저 움직임이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안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네. 초점이 네. 거의 천천히 이렇게 네. 움직이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초점이 이쪽 저쪽으로 막 움직이게 되니까 네. 저 그림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요. 정말?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뭐 뇌에 물이 찼거나 아이, 새 신랑이시니까. 아니, 우리 차라니요. 아니, 원장님. 아, 맞다. 현우 아니, 저는 그래서 안 움직여서 이게 좋은 거니까. 거겠는데,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안 움직일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아니, 그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의학적인 농담이에요. 위에 부분이 예. 가만히 콩처럼 예.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좀 전에? 네. 오. 근데 방향은 일관적인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스트레스가-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초점을 보통 한 0.7초 정도 이렇게 한 군데에 머무렀다가 또 옮겨왔다 이렇게 가는데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계속 저 초점이 움직이게 되니까 저게 가만히 있는 그림이지만 이제 한 방향성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멀리 혹, 나는데요? 혹 걱정되는 거는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거 흑살이 아니야? 이런 분들 없어요. 네, 이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가 진단할 네.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다. 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쓸 수 예. 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제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가장 요즘 이야기하는 면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기라고 하는 기운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네. 이 위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기. 음. 그러니까 정기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좀 어려운 말로 그 정기 존내하면 네.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정기 존내하면 그러니까 네. 정기가 우리 몸에 안에 있으면 아. 사불가가 아니라 이래가지고요. 네, 네. 사기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아. 그래서 이제 정기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고 네. 그래도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들은 이제 또 기혈 관계의 문제고요. 특히 이제 기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기 그중에서 특히 위기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게 수위 할 때 그 위자인데 이제 몸을 지켜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지켜주는 기운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고 또 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제가 왜 쓰냐면 정기 하니까 정기는 정력하고는 상관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 정력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정기가 없는데 정력이 많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적인 능력만 좋아지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 몸의 정기가 다 좋아지면 거기도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몸을 지키는 몸속의 군대라고 했은 면역력.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알아야 산다 면역력 진단 고사. 자, 다음 중 틀린 네. 말을 한 사람을 고르세요. 자, 먼저 제가 1번이네요. 면역력은 내 몸을 지켜주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땡. 아니, 이제 일단 맞춰야 문제를 되는 모르는 거 이제 이제 2번 읽었어요, 2번. 2번 네. 읽었어요, 일단. 네, 2번 말씀드릴게요. 면역력 높이는데 소금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염식을 그만뒀어요. 네. 자, 3번. 제가 요즘 주부 습진 때문에 고민이었는데요. 습진 생기는 게 면역력 때문일 수도 있대요. 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네. 자, 그거를 틀린 거. 하나하나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렵네요. 얘기했습니다. 네. 면역력은 내 몸을 지켜주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좋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함정이 좀 있습니다. 네. 모든 시험 문제가 함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군대고 군대가 많을수록 좋다고 전 예. 국민이 군대가 되면 맞아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처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알러지성 비염 이렇게 알러지라고 얘기하고 아르레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나 네. 또 루마티스 이렇게 이런 면역성 질환들은 우리 몸이 너무 면역이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강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민해져 가지고 우리 몸을 집중적으로 다시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질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은 너무 강한 것,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심해져 혹은 항진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약간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하여간 답은 1번입니다.
아, 1번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세면은 기침이 심해진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있군요. 기침도 사실은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그걸 방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상으로서 네.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말도 할 수 없고 방송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침약을 먹게 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야 하는 애들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네, 그게. 그거를 막으니까. 근데 면역력이 너무 강해지면 네네. 그것을 아주 격렬하고 네. 강하게 반응을 하니까 네. 이제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면역력이 강하면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렇다고 해서 그런 1번이 부분들이 틀렸다고 하셨고 2번은요? 예. 2번 한번 읽어주세요. 2번은 면역력 높이는데 네. 소금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염식을 그만뒀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맞는 표현인가요? 예, 면역력과 소금 어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과유불급 뭐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저 차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음식이 관련된 뭐 이미 거니까. 정답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염과 고염 사이에서 면역력과 연관관계는 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금을 많이 먹냐 하면은 옛날부터 발효식품이나 젓갈 같은 것들이 네. 소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 젓갈 같은 거나 된장 같은 걸 저염을 하게 되면 네. 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염 자체가 면역력을 저하하는 건 아니지만 면역력을 통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염식을 하시더라도 네. 식품의 보존에 신경을 쓰시거나 네. 아니면 멸균 상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예, 예. 통조림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파우치라고 해서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거 있죠. 네, 네. 이제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언뜻 보기에는 저염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네.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자, 세 번째. 요즘 주부습진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습진 생기는 게 면역력 때문일 수 있대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왕님처럼 사시면 네. 거의 그 손에 자극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주부습진이라는 게 대체로 세제를 많이 만지거나 혹은 네네. 물 속에 너무 많이 쓰거나 뭐 손으로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할 때 생겨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그 면역으로 이렇게 아주 얇은 아주 정밀한 어떤 고무장갑 같은 게 생겨나는데요. 네네. 이게 다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그런 것들이 상하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노출되는 물이라든지 혹은 네네. 뭐 물도 또 온도가 또 천차만별이고요. 세제. 예. 또 요즘 이제 화학약품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네, 네. 손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몸이 이제 일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네. 신경질을 막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만 살짝 뭐 껍질 까진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뻘겋게 붓고 심하게 가렵고 아. 손을 못 쓰게 해서 손을 쉬게 만들려고 하는 몸에 어떤 정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그걸- 습진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네. 주부진이라고 하죠. 겨울이라고 특별히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겨울 되면은 손이 트고 갈라지고 어. 그렇더라고요. 저 그렇습니다. 예. 일 많이 합니다. 괜찮으세요? 저 좀 아파요. 네. 네. 그렇구나. 예. 보이죠? 그러니까 주부들은 다 이제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이것도 네. 면역력과 네.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 중에 틀린 말은 제가 한 말이다. 네. 예. 오히려 2번, 3번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하면 면역력이 낮아질 수도 있고 주부 습진이 면역력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네. 면역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먹거리 얘기가 또 빠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아까 차윤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참치가 좋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예, 예. 저는 딱 듣기에 저 같은 좀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엄청 신경 써요. 참치하면은 예. 기름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예. 괜찮을까요? 캔을 딱 다이어트에도? 따면은 왜 기름 예. 우리는 막 마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예, 굉장히 싫어하죠. 구원해죠. 일단은 그 기름에 대한 설명을 네. 드리면 그 기름을 넣는 이유는 참치가 그냥 그 기름을 넣지 않고 만들게 될 경우 네네. 달라붙습니다. 통조림 속에. 아. 그래서 그걸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따라 버리시면 문제가 없고요. 아, 따라 버려야 돼요? 예. 오. 그러니까 실제 기름이 문제가 되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참치 자체는 기름이 매우 없는 식품입니다. 아.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그러면 이제 돼지 예. 19% 정도, 네. 소고기 18%, 네. 닭고기 17% 정도 되는데요. 네. 참치는 23% 정도 오.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그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굉장히 고단백질 높네요. 식품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미녀들이 많은 베네수엘라, 네, 네. 여기 또 미인사관학교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는 그 다이어트 과정 중에서 네. 참치 한 200g만 그 저녁으로 제공을 한대요. 아. 그 정도로 이제 교수님, 다이어트는 그런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네. 참치를 가끔 먹어보면 그 참치가 조금 저는 기름져가지고 많이 못 먹겠던데 김미숙 선생님은 어떠세요? 참치에 자주 저는 드세요? 그걸요. 네. 참치 기름을 빼고요. 네. 거기다가 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한번 씻어서 꽉 짜서 요리를 네. 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 예, 참치. 아, 참치 저는, 회. 예, 네. 평소에 조금 기름져서 많이 안 참치 먹게 회. 되는데. 아, 저는 참치회는 그닥 많이 안 그래, 안 드시네. 먹거든요. 예, 그럼 뭐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안 드시면 되지 뭐. 맞아. 이게 좀 어떻게 성인병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름지니까. 참치가 기름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그 회 부위가 네. 일반적으로 지방육 부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부위에 따라 많은 다른 부위를 건가요? 먹고요. 그래 맛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조림이나 쉽게 접하는 부분은 지방 함량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위거든요. 네, 네, 특히 이 지방이 실제로는 건강에 또 도움을 줘요. 네, 네. 그래서 미국 FDA 같은 경우에서는 네. 참치와 같은 경우에 있는 그 어유 같은 것들이 오메가3가 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장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면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가 있다고 하면 참치만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일단은 저는 식품 영양가이기 때문에 네. 식품을 통해서 공급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는. 예, 우리가 따로 먹는 건 식이 보충제거든요. 네, 음식을 통해서 먹지 못하거나 부족할 텐데 참치만 원활히 드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굳이 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미숙 선생님께서 참치를 꽉 네. 짜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요리 하시길래? 참치는 네. 여러 재료들하고 잘 어울려요. 네, 네. 김치찌개에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맞아요. 엄청나죠. 마요 만들어가지고 네. 샌드위치에도 되고 그때는 김치찌개 할 때는 주먹밥에도 기름까지 되고. 다 부어야 맛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참치 기름을 네. 42전과 42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 전에는 기름조차도 밥에 비벼서 참기름 넣어서 고소하니까. 먹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성인병이 걱정이 되니까요. 어른들은 좀 맞아요. 조심해야 네. 될까요? 일단은 지금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요. 네. 참치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참치 속에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이 많은 회를 통해서 드시게 되는 거고요. 통조림에 있는 거는 참치 기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용유들입니다. 아. 면실류 같은 것들을 옛날에 사용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의 용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저거에 따라서 따라 버리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일단 지방 자체를 많이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 혹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성인병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따라내서 버리시면 정말 좋은 고단백 저지방 참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 생참치하고요, 참치캔하고의 영양적인 면은 어때요? 다를 것 같아요. 아, 일단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아. 말씀드린 것처럼 회는 지방이 좀 많은 부위를 선호하고요. 네네. 이제 참치 캔은 지방이 좀 없는 부위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적 조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용도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그 참치회에 사용하는 부위를 네. 김치찌개에 넣어 먹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도록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지금 음식들을 좀 준비하셨는데 네. 야, 어떤 메뉴를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아,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네, 네. 이제 이거 좀 있으시잖아요. 아유. 예, 근데 좀이 아니죠. 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숙취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네네네. 황태국이나 선지국 같은 거 드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을 많이 공급하는 식품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에 일단 이게 참치 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예. 그다음에 이제 카나페 아.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음식이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홈파티 집에서 네, 편안하게 홈파티.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저 참치 샌드위치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먹잖아요. 샌드위치에 네. 참치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들기도 맞아요. 쉬워요. 기름 네. 쪽 빼서 마요네즈 섞어서 네. 빵에다 그냥 딱 넣기만 하면은 그냥 네. 한 방에 먹을 수 있잖아요. 마요네즈를 많이 넣으세요? 아, 제가 마요네즈 근데 맛의 아니 이거 비법은 좋다고 먹는 마요네즈. 음식에 마요네즈 또 많이 넣으면 이거 문제 되지 않나요? 근데 마요네즈 넣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숙취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궁극적으로 많이 먹으면 네. 과유불급 네.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법입니다. 네. 자, 참치를 활용한 음식법들은 뭐 지금 차 교수님께서도 네. 까나페하고 뭐 샌드위치를 말씀하셨지만 워낙 다양하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네. 생방송이니까 저희 그 김현욱의 굿모닝 홈페이지에다가 네. 많은 분들이 참치를 활용한 요리법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 같이 네.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네. 뭐 김치찌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말고. 예, 혹시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나 이런 그러니까. 게 있으면은 저희 네.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요즘 뭐 SNS로 네. 많이 확산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참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널리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압들 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모든 기운이 모이는 자리를 우리가 네. 이제 몸에서는 백이다 이렇게 써요. 네네. 이 백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잘 아시는 경혈 중에 머리 정수리에 있는 그 혀를 백회라고 합니다. 양쪽 귀에서 정중선을 그어서 머리를 긋고요. 네. 코하고 또 뒷꼭지하고 이렇게 그어서 그 가운데 꼭지점을 우리가 백회라고 합니다. 그 정수리 아니에요, 정수리? 네, 정수리 약간 뒤쪽인 느낌인데요. 아, 약간. 머리에서 제일 높은 쪽을 우리가 아. 이제 백회라고 하는데요. 예. 그 백회를 중심으로 2에서 3cm, 그러니까 손가락 한 3개 정도 이렇게 대서 동그랗게 네. 원을 만들면 예. 9시, 3시, 12시, 6시를 우리가 사신총혈이라고 하거든요. 사신총혈. 예. 예. 이름도 지금 멋있지 그림에 않습니까? 나오네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이럴 때 이제 감기가 오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 손톱 끝으로요. 머리를 이런 식으로 독수리 발톱처럼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고 예. 또 앉게 한 다음에 네. 사랑 어린 손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부부끼리. 네. 예. 아니면 이제 감정을 좀 실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뭐 서로 시술자하고 또 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면역이 아주 좋아지고 네. 심지어는 지혜가 깨서 예. 이제 뭐 하늘의 이치도 알게 된다 뭐 이런 네.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0회 혈은 안 누르고 나머지 4개의 사신총혈만 누르는 거예요? 아, 그 주변에 다 누릅니다. 다? 네, 100회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예. 어렵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100회열 사신총혈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머리 위쪽 부분을 네, 제일 골고루 마사지하면 좋다라고 네, 이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선배님 브러쉬를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것도 비슷한 아, 효과가 그럼요. 있습니까? 예, 예. 살살 네. 살살만 치시면요. 네. 너무 많이 치는 게 좋다고 또 과격하게 치시면 네. 병원 신세를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차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음식 부분에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조심하거나 앞으로 네.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면역력과 관련된 특히 네. 독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쓰리고. 쓰리고? 쓰리고. 네, 어떤 건가요? 뭐냐면 첫째, 잘 먹고, 예. 잘 자고, 예. 그 다음에 잘 씻고, 아, 싸고가 아니고? 예, 잘 씻고. 그래서 예. 실제로 이 세 가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럼 저는 일단 식품 영양이니까 네. 잘 먹고입니다. 예. 가리지 말고 네, 네. 이것저것 요거 특히 단백질 식품들 네. 또는 뭐 어패류 같은 경우들 많이 요즘 제철이니까 네. 드시는 것이 면역력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현우 씨 방법이라고 사실 우리 말씀드립니다. 굿모닝 슬로건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하고 그거였잖아요. 항상.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아, 거기를 잘 씻고라고 네. 예, 같은 쌍시옷인데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참치 얘기를 하셨는데 참치는 70g이라고 하니까 많은 네. 분들 또 참치만 좋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거는 또 과유불급이에요. 예. 살찌십니다. 뭐는 그러니까요. 적당히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취업의책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